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강, 어저께에 이어서 윈도우 특징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 한번 보시죠. 바로가기 아이콘.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의미부터 만드는 요령까지. 그런 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한 것들도 보기에서 자주 나오죠. 작업관리자. 이름이 조금씩 비슷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 정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메뉴, 시작 단추 누르면 시작 메뉴 나타나죠? 그거에 대한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보셨던 화면이세요? 무슨 화면이시죠? 네, 바탕화면입니다. 오늘 어디 파트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냐? 일단 이런 아이콘에 대한 개념들을 오늘 다시 한번 밟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시작 단추 눌렀었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작업 표시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건가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작업 관리자까지 연결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바로가기 아이콘 배우시기 전에 요 개념 하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죠. 뭐라고 적어드렸나요? 바로가기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다는 얘기세요. 문제를 보실 때 바로가기 메뉴에 대해서 묻는 건지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묻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바로가기 메뉴는 이런 메뉴 판때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떨 때 나타나는데요. 네,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경우 나타납니다.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마우스를 어디에 놓고 오른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 마우스가 위치한 곳에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메뉴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단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축키, 우리 저번 시간에 단축키 배우셨던 거 이것도 한번 강조해 드렸었는데 바로가기 메뉴는 Shift 누르고 뭐를 눌러라? F10번을 누릅니다 라는 개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 형태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래갖고 문제상에서 바로가기 메뉴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바로가기 아이콘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배우시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시작해 볼까요? 아이콘의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달려 있어요. 일반적인 아이콘 모양 보시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아이콘 모양이 돼 있는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기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화살표가 달려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실제 파일이라든지 실제 폴더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요렇게 달려 있는 화살표가 달려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기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죠. 연결 과정을 그러니까 연결되는 과정을 모아놓은 거다. 연결 과정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 파일이 아니라 얘를 누르게 되면은 실제 엑셀 파일이 연결 찾아가 갖고 그 실제 엑셀 파일을 실행시켜 줄게요 라는 개념이죠. 의미 방금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주 나옵니다 문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무조건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장치, 오케이. 자 보십시오. 프로그램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다. 장치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다. 폴더 만들 수 있다. 드라이브 만들 수 있다. 프린트 만들 수 있다.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경로를 유지하여 바로가기. 바로 실행하는 거. 그리고 경로의 모임 이렇게도 기억하셔도 됩니다. 경로의 모임.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로컬 디스크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간다고 생각하시게 되시면 먼저 어디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내 PC 들어가셔갖고 내 PC 속에서 나오는 드라이브 속에 가보시게 되면은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더블 클릭해야지만 C 드라이브 속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시죠? 선생님 그거 너무 귀찮더라고요. 어떻게 조금 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가기 아이콘. 경로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시죠? 특징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 아까는 의미였다면 지금은 특징이에요. 요게 문제 보기로 상당히 많이 나오죠. 먼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예시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사진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휴지통, 요거는 실제 휴지통 아이콘입니다. 그렇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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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기.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으면서 물론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다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만든다? 아닙니다. 보기에서 자주 나와요. 같은 파일에 대해서도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예시 기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기에서 단골적으로 출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제가 요걸 지웠어요. 나 요 아이콘 지웠어.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휴지통 요 파일이 지워지는 건 파일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요 기능이 지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요 아이콘만 지워지는 걸까요? 네, 요 아이콘만 지워진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되셨죠? 아까 전에 요런 파일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놨는데 얘 지웠다고 해갖고 내 컴퓨터 속에 있는 C 드라이브 날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확장자는 LNK를 씁니다. 아까 제가 연결한다라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연결의 약자인 링크의 약어를 따서 LNK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장자라고 나왔는데 계속 제가 강의 나가면서 확장자, 우리 뒷부분에 가서 멀티미디어 이런 걸 배우시게 되면 확장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쓸 텐데 확장자가 뭐예요? 그러시는데 요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요건 문제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수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HWP 있는 거 보이시죠? XL, XX가 보이시고 EXE가 보이시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저장하실 때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요 뒤에는 자동적으로 붙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럼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는데 사용자가 컴퓨터를 다룰 때 파일의 이름만 가지고도 이 파일이 대강 무슨 파일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형식이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확장자는 파일명 뒤에 점 뒤에 붙는 형식이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한 문자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전체가 파일명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자 종종 제가 문제에서 이제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확장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가기 아이콘이 이렇게 경로들을 모아놓은 거라면은 선생님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떻게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4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기억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셔라.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아까 메뉴가 나타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메뉴 중에서 새로 만들기에 무엇을 누르면? 바로가기를 누르면.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그런 다음에 거기서 메뉴 중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기라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상자가 하나가 뜨면서 무엇의 실행 파일을 바로가기로 만들어 줄까요? 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대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가 나타나요. 이 메뉴가.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파일이나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꾹 누른 다음에 원하는 데다가 놓게 되면은 요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복사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 뭐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도 바로가기 만들 수가 있겠구나. 2가지 방법 이해되십니까? 나머지 방법도 한번 살펴보죠. 나머지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것도 보기로 단골적으로 출제가 되죠. Alt 또는 Ctrl 누르고 Ctrl에다가 무엇을 같이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다 놓게 되면 지가 알아서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단축키 기억나세요? Ctrl Shift 마우스 끌기. Alt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대상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가기 메뉴가 뭐라고요? 대상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란 얘기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아이콘 아닙니다. 바로가기 메뉴하고 아이콘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메뉴에 보면은
대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메뉴 자체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답 1번. 아까 어떤 그림 기억나시나요? 휴지통 하나의 원본 파일에 제가 1, 2, 3, 4 해갖고 4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었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1번이 답이어서 편하네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그래서 경로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컴퓨터나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다.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상관없이 만들 수도 있다. 또 하나 덧붙여 볼까요? 이름도 똑같을 필요가 없다. 이름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게 되면 일단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죠. 다음 문제도 한 개 더 보시죠. 답은 1번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문제가 길면 짜증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길더라도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 4가지 방법 기억나십니까? 먼저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메뉴에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됩니다. 파일 탐색기 창에서, 파일 탐색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실행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 놓는다. 아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끌어다 놓기 하면은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실행 파일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단축키가 뭐였었죠 여러분들? Shift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나중에 Shift는 파일의 이동 복사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이동과 관련이 있는 단축키예요.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Shift는 안 되고 뭐하고 뭐를 같이 눌러라?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눌러주십시오. 컨트롤 대신 Alt 눌러도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메뉴를 눌러도 된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이 방법 4가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파트 뭐에 대해서 배워보자?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을 어디에요? 오케이. 화면의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이 작업 표시줄이 됩니다. 시작 단추 기억나실 거고, 우리 검색하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위로 뜨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어로피크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바로가기, 작업 표시줄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그래서 하단에 위치하는 영역으로 시작, 검색, 알림. 여러분들 요게 알림이에요. 여기는 어딨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뭔가가 알림이 있게 되면은 알림이 되고, 요 녀석 기억하십시오. 바탕화면 보기라는 단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그림 다시 하나 떠났으니까 그거 보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다. 작업 표시줄은 하단에 있는 줄입니다. 그러면 특징도 한번 볼까요?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작업 표시줄은 무조건 밑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란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어디, 상하, 좌우 다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는 여기 밑에 있었었는데 우측에 달려져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동 숨기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자동 숨기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마우스가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이렇게 고개를 빼꼼히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방식을 우리가 자동 숨기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우스가 위치하면 떠오르게 할 수 있다. 작업 표시줄의 특징입니다. 하나 더 보시죠. 특징. 작업 표시줄은 최대 몇 %까지? 요거 기억하십시오. 50%.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몇 분의 몇, 화면의 2분의 1 크기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무슨 기능을 제공한다? 잠금 기능을 제공하게 돼서 만약에 내가 작업 표시줄을 잠그게 되면은 위치, 크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화면이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파란색이고 여기도 파란색인데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화면에 최대 몇 %까지?
50%까지 키워놓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작업 표시줄과 관련된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뭐를 누르게 되면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는 메뉴, 잘 보이세요? 글자가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위치와 크기를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작업 표시줄에 대한 점프 목록이라는 게 간혹 가다가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만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작업 표시줄 아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뭐에서요? 프로그램 아이콘, 이러고 프로그램 아이콘. 딱 보시면 요게 점프 메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 중입니다가 표시되는 거 맞으시죠? 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거 왜 나타납니까?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걸치는 것도 귀찮다.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 눌러갖고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게 되면요. 요 프로그램은 실행하지 않더라도 밑에 아이콘만 나타나고 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라는 거. 제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아이콘이 나타났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겠고 무슨 메뉴 찾으시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누르시게 되시게 되면 점프 목록에서 이 녀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네요. 점프 목록 자체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우스를 어디다 갖다 놓고 작업 표시줄에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라는 개념이 되겠죠. 한 개씩 살펴보죠. 작업 표시줄 잠금을 설정하여 위치나 크기 변경 못합니다. 아까 특징 기억나십니까? 얘는 맞죠? 우리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 작업 표시줄이 표시되지 않도록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기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동 숨기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안 보이다가 마우스가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떠오른다라고 했던 그 개념이죠. 그럼 얘도 맞죠?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바탕화면이 바로 표시됩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계 옆에 보게 되면요. 요렇게 조그맣게 가느다랗게 단추처럼 하나가 보이세요. 얘를 갖다 놓고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4개를 띄워놓든 5개를 띄워놓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바로 뭐가 보일 거다? 바탕화면이 보일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저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빛 때문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키셔갖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시계 옆에 이 단추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거 누르게 되면 바로 바탕화면 보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 맞네요. 답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업 표시줄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다. 일단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무엇에 대해서?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만드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런 메뉴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문제가 길고 문제에 따라서 개념을 잘 잡아놓지 않으시게 되시면 긴 문제는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하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도 가지시겠지만 짧은 문제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죠. 점프 목록. 아까 우리 앞정 나오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앞정으로 해갖고 고정시켜 놓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됩니다라는 거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죠. 점프 목록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맞다. 아까 어디서 작업 표시줄에서 누르지 말고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오구 좋습니다. 얘는 땡.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열려고 하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점프 목록의 항목을 고정하려면 여러분들 고정할 때 앞정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콘 모양도 무슨 아이콘 모양이다? 앞정 아이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프 목록에서 항목이 고정돼서 작업 표시줄에 나타난다. 그리고 항목을 제거하려면
델리트 키를 누른다. 답은 4번일 것 같네요. 왜요? 여러분들 델리트 키는 일반적인 바탕화면에서 파일이라든지 뭐 아까 그 파일 탐색기에서 델리트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 삭제되는 건 맞는데 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항목을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델리트를 누르는 게 맞습니까? 앞정 취소. 그러니까 모양도 이렇게 생겼어요. 바탕화면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 메뉴 취소. 아까 메뉴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긴 메뉴? 그렇죠. 요 메뉴죠. 요 메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라는 앞정 옆에 보면은 이렇게 금지된 표시, 요 표시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델리트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계속 한번 나가볼까요? 작업 표시줄이라는 녀석이 있고 작업 관리자라는 녀석이 있으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용어가 비슷하니까 현재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적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보는데요? 작업 관리자 실행하는 방법은요. 시작 메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작업 관리자 시작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는 계속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작업 관리자 항목을 클릭하셔도 되시겠고 컨트롤, 알트, 델리트 키를 3개를 동시에 눌러갖고 순서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시에 눌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관리자를 선택하셔도 되시겠고 컨트롤, 시프트, ESC의 바로가기 키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은 작업 관리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요걸 누르게 되면은 바로 작업 관리자가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프로그램 안 돌리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여러분들 강제 종료시키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이 개념이다. 작업 관리자다. 되셨죠?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확인 및 작업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고 순서 변경은 불가능해요. 당연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대한 변경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컴퓨터를 지금 킨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거 작업 끝내기를 해갖고 이걸 이제 리소스를 환원도 하고 그런 다음에 처리를 조금 처리와 관련돼서 조금 이득을 보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은 작업 관리자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사진 잘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실제 실행하는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프로그램 백그라운드, 우리가 이제 뒤편 이런 얘기를 쓰는데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사용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쭉 뜨게 되고 강제 종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탭이 나타나거든요. 아까는 프로세서 탭이었고 지금은 성능 탭. 그런 다음에 뭐 웹기록, 시작 프로그램, 기타 등등등 이렇게 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남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야, 니네 집 컴퓨터 사양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대충 파악이 되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 CPU,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메모리, 그런 다음에 디스크, 그리고 난 상태에서 뭐 GPU, 그래픽 카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기능으로 속도가 나오고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무엇과 성능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작업 관리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탭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무슨 탭을 누르게 되면 성능 탭을 누르게 되면 그래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성능 탭도 있고 시작 프로그램 탭도 있어요. 얘는 뭐 하는 거다? 우리 컴퓨터 키는 걸 부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부팅하게 되면 윈도우를 램에다가 적재시켜갖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윈도우 시작 시 자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실행되도록 할 겁니다. 혹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 중에서 이거는 실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예요. 시작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시킬 것인가. 혹시 시작되고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사용 안 하게 할 것인가. 그거를 세팅할 수 있는 곳이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용 안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탭. 아까 이제 서비스 탭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말 나오죠? 여러분들 헷갈리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속에 내부적으로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백조가 있으면은 연못에 백조가 있으면은 위에까지는 우리가 보죠. 밑에 발로 이렇게 헤엄치는 건 못 보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는 그래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작업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릅니다. 네.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작업 끝내게 해갖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여러분들 프로세스 헷갈리시게 되면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같은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맞죠? CPU의 사용 정도와 CPU 사용 현황을,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 변경은 불가능해요. 실행 순서 변경 같은 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고 강제 종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뭐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개념은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작 메뉴죠. 시작 메뉴는 아까 뭐를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 네. 왼쪽 하단에 무슨 단추 누르면 시작 단추를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나오게 되면 얘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어저께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저께 했었는데까지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 메뉴를 보는 게, 요 메뉴가 우리가 시작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 메뉴 보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누르고 ESC 누르게 되면은 요런 식의 시작 메뉴가 뜨게 된다라는 거. 물론 마우스로 클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시작 메뉴는 윈도우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메뉴로 등록이 돼 있고, 그렇죠? 우리 바탕화면에는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만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뽑아놓고 사용하시잖아요. 그 외쪽으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요즘은 앱, 어플 이런 말 쓰셔도 됩니다. 네, 같은 의미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목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목록을 삭제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바로가기 아이콘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바로가기 아이콘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록 중에서 내가 여기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더라도 실제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거다. 요 메뉴에서 요 메뉴 하나만 없어지는 거다. 하나만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원래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런 게 간혹 가다가 바로가기 아이콘과 같은 문제에서 보기로 같이 출제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메뉴 보시게 되면 되게 많이 복잡한데 여러분들도 컴퓨터 한번 켜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용어로 쓰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늘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로 출제되다 보니까 개념과 용어를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은 이걸로 마무리죠. 기억하실까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가기 아이콘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경로를 모아놓은 거고 요게 문제에서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 거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에는 영향이 없다. 또 하나,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같은 장소에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이름 역시 같지 않아도 됩니다. 확장자는 아까 뭐라고요? 링크의 약자 그랬고 L, N, K 그리고 모양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자, 작업 표시줄은 상하 좌우에 위치할 수 있는 거 맞죠? 화면에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요. 그런 다음에 자동 숨기기 기능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고 잠금 설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래갖고 점프 목록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 혹은 해제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관리자. 요게 문제 많이 나오죠. 단축키. 단축키 때문에 설명드리는 개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시작 메뉴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작업 관리자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단축키로는
얘는 컨트롤 알트 델리트 누른 다음에 작업 관리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시게 되면은 작업 관리자가 바로 실행 중입니다. 강제 종료 됩니까? 됩니다. 순서 변경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면 오늘 수업 깔끔하게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상광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뭐 배울 거라고요? 파일 탐색기, 폴더 옵션이라는 개념을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미리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파일 탐색기가 뭐예요? 선생님 이런 거 있나요? 그냥 내 PC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게 파일 탐색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과 사용법, 활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파일 탐색기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잘 따라오시게 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